요즘 이제 그 갭투자 전세 사기 네. 이런 보도들 뭐 이런 기사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납니다. 아우, 너무 많이 납니다. 너무 터집니다. 네. 예.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런 그 세입자들이 어쨌든 당장 보증금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지금 갭투자 전세 사기를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한 사람 네.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그렇죠. 수백 채씩 심지어 아. 전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약에 어떤 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긴 맞는데요. 네.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 없이 그냥 뭐 아예 돈 한 푼 안 들이고 취득하거나 그렇죠. 예. 아니면 심지어 보통 명의대여료 비슷하게 해서 몇백만 몇백만 원씩 받고. 한 채당 몇백만 원씩 받고 이제 취득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구조에 들어온 사람들은 보증금 갚을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거든요. 그렇죠. 운 좋게 정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서.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네.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게 보증금 반환할 어떤 능력이나 또 의사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. 그렇죠. 그럴 생각이 없죠. 예. 예, 근데 아예. 이제 그거를 보도를 가만 보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어떻게 뭐 호의호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고 심지어 외국까지 나가서 뭐 인터뷰하고 이런 그거를 많이 봅니다. 아, 그 소유자가 방송에서. 나빴다, 막 이런 걸 그렇죠. 알리기 위해서. 야, 저렇게 뭐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방송에서 그 구조를 제대로 지적을 못 해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보증금 액수에 못 미치는 집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죠?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주고 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나 집주인이 못 갚게 되면 경매라도 쳐서 과연 받아낼 수 있는 집인가?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. 그 정도의 가치가 있나. 그렇죠. 예. 예. 그런데 이제 그게 뭔가 어떤 이유에서든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실한 집에 들어간 결과가 되거든요. 그렇죠. 잘못이 있죠. 그렇죠. 세입자들. 예. 예. 그래서 이제 그런 아까 갭투자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. 나는 자기들도 다 알고 이 집에 내가 뭐 이 집에 권리관계를 거짓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. 이 집에 그 보증금 주고 들어가서 그대로 나는 이제 그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했을 뿐이고 그 집이 가격이 안 나가니까 내가 못 갚았을 뿐인데 안 올랐을 뿐인데. 안 올랐을 뿐인데 내가 왜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야기의 다른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그 집의 시가 파악을 시세 파악을 좀 부족하게 한 겁니다. 세입자들이. 그렇죠. 예, 그래서 세입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세입자들이 그렇게 잘못 판단하게 된 근본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이제 그 붙어 먹고 사는 그 중개업자들, 컨설팅업자들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의 그 어떤 사기, 기망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. 그 사람들의 현란한 말솜씨와 예, 예. 예, 그런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그 언론에서 지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. 근데 그거는 빠져 있더라고요. 예. 저도 그 실무하면서 보면 그런 건축주들만 쫓아서 이런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 맞춰갖고 빼주겠다. 소유권만 넘겨라 이래가지고 네. 붙이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그런 세입자들 붙여가지고 소유권 넘기고 다 빠지고. 근데 그 사람들 왜 안 잡아놓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안 걸려가지고. 예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아직 뭐 주목을 덜 받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범죄에서 주범이냐 뭐 종범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 그 범죄로 인해서 누구한테 얼마의 이익이 돌아갔느냐를 보잖아요, 보통. 네. 그러면은 아마도 갭 투자 전세 사기꾼보다 그런 거래를 해준 그 부동산업자들이 더 많이 가져갔을 더 수가 많이 있어요. 가져가죠. 더 많이 가졌어요. 네.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보도된 거 보면은 뭐 한 채 거래하는데 뭐 1,000만 원씩 넘은 돈을 2천만 원. 가져가잖아요. 네. 그 중개 수수료 아니란 말이에요. 아니죠. 그죠? 컨설팅. 그렇죠. 예. 예. 근데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돈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게 약간이 아니죠. 전체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 또 책임에 대한 그런
부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. 상황에. 예. 자,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따져다 가다 보면 자,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거래에 관여했던 사람들한테 뭔가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사실은 그 갭투자 전세 사기에 관여한 소유권자가 된 바지들, 그 사람들보다는 재산이 많아요. 그러겠죠. 그 사람들보다는. 네, 그 사람들은 훨씬 많이 벌었으니까. 정말 없습니다. 네, 한 돈 2, 300에 그냥 소유권 가져가는 거예요. 그 가져가고 네. 원래 없는 사람들이고. 그런데 차라리 이제 그 컨설팅하고 중개업자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 사람들보다 낫거든요. 그렇죠. 가정한 수익도 있고. 그러니까 많습니다. 거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좀 돼야 돼요. 그러니까요. 물론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서는 그 사람들이 가입한 그 공제 또는 보험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은 1억짜리밖에 안 들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책임들, 중개업자 컨설팅 하는 사람들,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 책임들 부분을 더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형사 고소하고 적극 관여했다면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네.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렇게 건물주하고 세입자랑 중개해 주는 사람이 컨설턴트라고 컨이라고 불러요. 컨. 컨설턴트 줄임말이래요. 컨. 걔들이 이제 다 이제 맞춰놓고 공인중개사 뭐 나이 든 사람 한 명에게 도장만 찍게 한대요. 도장 한번 찍어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준대요. 그냥 이상한 계약이 소유권 넘기는 거니까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. 그러면 그 중개업자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잡아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컨설팅 얘들을 싹 잡아들이면 될 건데 그건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 컨설팅 했더니 그 두목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걸 다 관리했던 하는 친구를 제가 알거든요. 몇십억을 벌었는데 잘 돌아다녀요 한국에서. 어디 간 것도 아닙니다. 해외로 튄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경각심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구조를 좀 파악을 해서 이게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나냐, 버젓이. 그러니까. 다 그 전 소유자, 지금 소유자, 그 소유자들만 갖고 뭐라 그러지 뭐 거의 관여했던 뭐 감정평가사부터 해가지고 뭐 중개인, 컨설팅, 그다음에 보증보험, 은행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. 이게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그 명의 빌려주고 이렇게 취득한 그 사람들은 범죄 수익이 얼마 안 돼요. 대부분 그 돈이 어디 돌아가냐면은 그 컨설팅 업자들이나 아니면 그 건물을 지은 자본가들, 투자한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 어떤 부각, 책임에 대한 여론 환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제 이 사기를 이제 당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어떤 그런 이름 빌려준 사람을 지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.